옛날에 축복받았다 그랬어요. 라식 할 수 있으면. 라식은 너무 힘드니까. 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셔야겠는데. 아니 근데 네네. 가면은 그렇게 정해줘요. 여기는 라식을 할 수 있는 환자, 여기는 라식을 할 수 있는 환자. 다 가니까. 요즘은 무조건 스마일로 좀 땡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피해야겠네요. 시력교정술로 근시가 완치될 완치. 수 있을까요? 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장은 뭐 개선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완치가 가능할. 그래서 나는 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력 교정술을 또 직접 받아보셨잖아요. 받았으니까. 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후로 불편하거나 그냥 뭐 정확히 따지자면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야간에 운전할 때 약간 빗번짐 그거 조금 있는 거여서 지금도 너무 눈은 솔직히 잘 보여요. 얼마 전에 중앙검 때도 1.5 정도 다 나옵니다. 1.5. 사실 신매님 재관이 형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맞아요, 남았으니까 맞아요. 뭐 완치라고 봐도 되지 한 않을까요? 5년 정도. 꼭 역전해라. 재관 씨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완치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모든 수술은 보조지 영구적으로 대체를 못 하거든요. 우리 재관 씨가 머리 그래요. 이식을 하셨지만 대머리 느낌은 안 나지만 약간 좀 비어 보이는 듯. 뭔가 이식 수술과 뭔가의 수술은 도움은 줄지언정 완치는 없다 이거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완치도 완치는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 완벽한 수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네. 이거 안과 의사의 자존심. 안과 의사의 자존심보다 환자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완치라는 거는 완치라는 조금 말은 의료에 쓰기가 사실 좀 어려운 용어긴 맞죠. 하잖아요. 예. 이건 일단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시력교정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력을 개선해 주는 건데 근시를 없애주고 네. 또는 난시를 잡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시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각막 절상만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각막이라든가 수정체라든가 유리체라든가 망막이 다 완벽해야 잘 보이는 거죠. 라식, 라섹, 각막만 손탁을 이제 했다고 쳤을 때 그 각막이 일단은 변하지 않고 있는다면 근치, 완치에 가까울 수 있으나 수정체는 안 변할까요? 백내장 오잖아요. 망막은 안 변할까요? 망막도 아까 황반변성 이런 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수정체 변형이나 황반변성은 근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난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각막 수정체나 이제 유리체나 이렇게 혼탁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때 이제 광학적 굴절 이상이 문제인데 그 광학적 굴절 이상 값은 또 수정체나 안구 길이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안구 길이가 변할 수 있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변할 수 있어요. 노화 과정에서 또 변할 수 있어요. 수술하는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 변수가 변한다면 그것은 완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다. 영구적인 완벽한 시력교정 수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완전에 가깝게 수술해 드릴게요라는 게 그게 진심 어린 답이 아닐까. 맞아. 그게 맞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시력 교정술 하는 분들이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노화로 인한 변형이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력이 유지된다 이런 기간이나 이런 통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10년 되셨다 10년 그랬잖아요. 이상 됐다고 넘었어요. 하셨죠. 네. 40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긴장도가 바뀌고 그러면은 노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 했잖아요. 근시가 다시 생기지 않으면서 그 시력이 유지가 됐어. 그러면은 40대 중후반까지는 그 시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 몇 년인 거고. 그죠? 근데 30대 때 했어요. 10몇 년도 줄어들죠. 짧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면 원장님 효과도 많이 반대로 못 물어서 40대 중후반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40대 하면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여기서 약간 디테일이 나오는데 네. 환자분의 그 눈 상태와 안구 길이 또 각막의 곡률 반경 네. 또 실제 그 사람이 원하는 직업 한복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이나 취미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들에 가시면 딱 맞춤형 수술을 해드리죠.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 상태로도 어쨌든 노안이나 이런 게 진행되면 살짝 뭐 노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근거리를 조금 남겨드리고 한쪽은 멀리를 잘 보이게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권재관 씨가 선생님 저 노안이 왔어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두 눈 중에 비주시안을 약간 근시를 만들어 드립니다. 비주시안이 왼쪽이라고 한다면 왼쪽 눈으로 가까운데 멀리 볼 때는 오른쪽 눈으로 멀리 이렇게 맞추는 거를 모노비전 방식 수술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나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드려요. 자, 하는 이렇게 거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고 만족도를 보는 거죠. 만족하세요? 그럼 여기서 요거 조절해드리고
만족 못하세요? 그럼 요거 좀 조절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춰드리죠. 이 시력 교정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거 설명 네네.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시력 교정술이라는 거는 성장이 멈춘 6개월, 또 시력 교정을 안 하고선 시력이 변하지 않는 6개월 이후에 수술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 18세 이후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수술 방법은 뭐 라식도 있고 라섹도 있고 스마일 라식, 투데이 라섹이 다 많죠. 요즘 이제 스마일 라식이 좀 인기가 많으니까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그럼 말씀. 뭐가 뭐예요, 다른 스마일 건가요? 라식은? 각막의 실질 부분을 우리가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절삭을 해서 빼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각막의 모양이 볼록했던 각막이 평평해지겠죠? 평평해지겠죠. 네.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스마일 수술이 라식이라고 부르고 투데이 라섹이나 라섹 개념은 각막 표면만을 절삭을 해내는 거죠. 아, 그럼 스마일은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네네, 안에서 뽑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외곽층은 놔두고.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각막 표면이 수술 직후에 손상이 별로 안 되니까 어. 회복이 좀 빠른 장점은 있지만 맞네. 하루면 네. 그냥 눈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마일 라식은 기본적으로 각막 조건이 잘 맞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좋은 수술이고 최대의 효과를 보여주지만 이 각막 조건을 조금 간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각막이 너무 평평하다든지 또는 각막의 표면이 너무 볼록하다든지 얇다든지 할 때는 수술을 하다가 이제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빗번짐이나 이런 거 또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리고 각막이 볼록한 경우는 이제 딱 고정해 놓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막의 중심 부분이 구겨진 상태로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는 회복이 되지 않는. 스마일 라식은 좋은 수술이고 아주 훌륭한 수술이지만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라섹보다 장점이 많은 치료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네.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네. 사실 치아도 뭐 치아 성형 라미네이트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만 이제 동공이 이제 매우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력 교정술에서 좀 불리해요. 야간에 동공부가 7mm 이상 커지게 되면 레이저를 한 중심 부분으로 들어가는 빛과 레이저를 안 한 바깥쪽 부분으로 들어가는 빛의 초점거리가 서로 다르게 맺히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게 나타나는 스타버스트, 불빛의 중심에 둥그렇게 나타나는 글레어, 또 주변이 땡그랗게 생기는 이제 헤일로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피하려면 시력 교정술 전에 본인의 동공 크기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스마일은 요거가 좀 어려워. 네. 아까 빼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10배 넓게까지 빼내버리면은 너무나 낮아지죠. 이제 낮아지니까 그래서 각막의 두께를 충분히 남기면서 넓게 레이저를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투데이 라섹밖에 없는 거고 6mm나 7mm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고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투데이 라섹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먼저 드립니다. 렌즈 삽입은 왜 하는 거죠? 렌즈 삽입은 라식이나 라섹, 투데이 되는 라섹, 분? 스마일 라식 못할 때. 태용을 보류. 근데 렌즈 삽입도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아요. 9디옵터 넘어가면 이제 초고도근시라고 부르는데 그땐 각막 두께가 얇다 그랬잖아. 네. 각막을 얇은데 각막을 더 깎기는 깎으면 어려워요. 무섭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걸 쓰는 거 보통 우리가 뭐 ICL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걸 하는데 이 수술 방법이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 엄청 빨라 회복이. 그리고 선명한 시야를 보여줘요. 몇 시간 안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오. 라식도 하면은 바로 좋지만 실제 라식은 하고 나서도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태민을 것도 준 해야 거니까, 되고 그죠? 약도 열심히 넣어야 되는데 이 수술은 하면은 회복이 엄청 빨라서 그 다음 날부터 좋아지고 단점은 렌즈가 일단 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렌즈는 넣었다 뺄 수 있으니까 영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네. 어떤 조직 속에 새로운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예를 들어 이질감은 전혀 없는데 렌즈와 각막 내피가 부딪힌다든지 수정체와 부딪혔을 때는 수정체가 변하면 백내장 또 그 공간이 좀 좁은 경우에 넣었을 때는 녹내장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술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재밌네요. 결과적으로 이 시력 교정술로 이제 평생 완치가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시력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이 안과 검진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수술법을 택해야 한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